그냥 밸류업이라는 거는 우리 주가를 좀 높이자. PBR이 낮다. 그 PBR이 낮은 이유는 우리 주주 환원율이 너무 낮다. 지난 10년 평균 보니까 우리 주주 환원율이 29%더라고요. 근데 미국은 92%, 중국마저 32%예요. 그러니까 주주 환원율을 높이자. 정부가 그쪽으로 유도하는 정책이지 정부가 강제할 수 있는 정책은 아니죠. 예, 소비자 물가는 미 연준이 이제 중요시하는 게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죠. 예, 그거는 지금 2% 중후반으로 떨어졌거든요. 예, 그런데 저는 소비가 위축되면 하반기에는 미국이 PCE 물가를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연준이. 예, 그게 2% 초반대로 떨어지리라 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고용이 좋게 나오지만은 이번 주말에 이제 2월 비농업분 고용동이 발표되죠. 1월 달은 35만 5천 개로 예상보다 훨씬 높게 나왔죠. 근데 2월은 그 지금 컨센서스가 뭐 18만에서 19만 그 사이인데요. 고용 증가세 저는 많이 둔화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뭐 지금도 빠르면 5월, 늦으면 6월부터 금리를 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 주가는 상당히 거품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제가 뭐 S&P 500을 미국의 명목 GDP나 그 다음에 산업생산, 소매, 판매, 고용, 그 다음에 M2 이런 거로 평가해 보면요. 지금 S&P 500 기준으로 4,500 정도가 적정 수준으로 나오거든요. 10%, 15% 가대평가됐다는 거죠. 그게 주로 그 AI 혁명 그런 기대인데요. 그런데 AI 혁명이 과연 1990년대처럼 그 IT 혁명처럼 생산성을 증가시킬지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 생산성이 1980년에서 95년까지는 연평균 1.5% 증가했어요. 그런데 IT 혁명 때문에 96년에서 2000년 사이에 무려 2.9% 거의 2배 증가해 버리거든요. 그러면서 생산성이 증가하니까 미국 경제가 고성장 저물가 이걸 동시에 달성하면서 신경제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 그 생산성 통계가 이제 AI 혁명이 이제 시작하니까 나타나긴 나타나죠. 근데 2008년부터 작년까지 미국의 연평균 생산성 증가율이요, 노동 생산성 증가율이 1.5%예요. 95년 수준으로 해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과연 AI 혁명이 어떤 식으로 생산성을 증가시킬 것인가, 이거는 아직 안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가는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미국 주가 가대평가 영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소비를 봐야 되죠. 지금 소비 때문에 미국 경제가 작년에 2.5% 성장했고요. 올해도 지금 뭐 성장률 전망치들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미국 가계가 지금 저축률이 굉장히 낮아졌어요. 예를 들어서 뭐 최근 어떤 통계 보니까 미국 가계 68%가 그달 벌어가지고 그달 써버린다는 겁니다. 그만큼 저축률이 낮은 거 소비력이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미국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미국 가계 이자 부담이 2021년 초에는 가처분 서도 한 1.5%였어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2.8%로 올라버렸거든요. 그 다음에 미국의 중간가구 실질소득은 최근에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가 줄어들면은 기업 CEO 입장에서는 뭐 매출 줄어들고 이익 줄어드니까 고용을 줄일 수가 있죠. 그래서 미국 경제가 과연 소비가 계속 증가할 것인가, 그 다음에 고용이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소비, 고용 줄어들면은 뭐 미국 물가도 더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미국은 저는 소비 관련 지표를 미국 경제 볼 때 계속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 주식보다는 지금 우리 주식 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까 미국 주식은 10%, 15% 가대평가됐다. 그런데 우리 코스피는 명목 GDP 올해가 한 4%는 성장할 거거든요. 실질이 한 2.1%, 물가 상승 2% 안팎일 겁니다. 그러면은 적정 주가를 추정해 보면은 3,170 정도 나와요. 당장 3,000 간다는 게 아니라 주가가 결국 그 자리에 접근해 간다는 거죠. 2020년, 2021년에는 그 명목 GDP로 추정한 적정 주가보다 한참 위에 있었어요. 그래서 주가가 가대평가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평균 수출 가지고 주가를 평가하는데요. 특히 2021년 4월에는 약 40% 가대평가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3,300 갔을 때 제가 2,200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실제로는 그 밑으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주가라는 거는 가대평가, 가소평가 되는데 시간이 가면은 제자리에 접근해 간다는 거죠. 지금 제가 추정해 보니까 우리 적정 주가가 올해 3,170이라는 겁니다. 시간이 가면 거기 간다는 겁니다.
모멘텀이라는 게 이제 과연 경기가 회복될 것인가. 근데 4월 25일 뭐 1분기 GDP 속보치가 발표되거든요. 그게 뭐 경기 회복 신호를 좀 보내주리라 보고 있고요. 물론 뭐 수출 중심이지만은. 예, 그리고 최근에 그 자금 이동을 보니까 최근 2년 동안은 은행 예금 금리가 높으니까 돈이 은행 예금으로 많이 몰렸거든요. 정기 예금 금리로. 예, 그런데 5% 1년 만기 예금 금리가 최근에 3.5%이 안팎으로 떨어지니까요. 최근에 통화 동향을 보니까 M2 구성 요소를 보니까 정기예금 비중이 상대적으로 축소되고요. 그게 단기예금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불예금, 뭐 단기저축성예금, 그 다음에 MMF 이런 돈들은 돈이라는 게 눈이 있어가지고 수익률 높은 데로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는 자금들이거든요. 그것들이 지금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국회의원 선거는 별 영향 없을 겁니다. 근데 미국 대선 영향이 있죠. 트럼프가 되느냐, 바이든이 계속 하느냐. 그게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선거 전에는 특히 저는 8, 9월에 불확실성이 높아가지고 또 한 번 미국 주가 조정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우리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바이든이 되는 게 유리하죠. 뭐 트럼프가 됐을 때는 뭐 당장 우리한테 국방비 많이 내라고 그럴 거고 중국하고도 싸우려고 그럴 거고 최근에 좀 극단적인 발언까지 했지 않습니까? 유럽 국가들이 군비 지출 늘리지 않으면은 뭐 러시아가 공격해도 괜찮다.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또 산업별로는 다르죠. 우리 지금 방위산업 이제 수출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트럼프가 되면은 저는 방위산업 이거는 우리 더 잘 되리라고 보고 있어요. 예, 최근에 그 수출입은행도 자본금을 많이 올렸지 않습니까? 수출입은행이 주로 그 역할이거든요. 예를 들어 폴란드에서 우리나라 무기 수출을 해가는데 폴란드에다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트럼프가 되면은 산업별로 방위산업은 큰 영향이 있고요. 그 2차 전지, 전기차는 뭐 이미 뭐 충격을 많이 미리서 받았지만 충격이 한 번 더 올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외국인들이 올해 코스피 시장에서 거의 12조 원 가까이 샀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절반은 개인이, 절반은 기관이 팔았거든요. 저는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외국인이 사는 거는 저는 우리 주가도 저평가됐지만 원화 가치도 저평가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가도 밸류업이 돼야 되지만은 우리 환율도 우리 원화 가치도 밸류업 돼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 사는 거는 다 같이 생각은 일치하지 않겠지만 한국 주가 저평가됐다. 원화 가치 저평가됐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외국인들이 지금 12조 원 한국 주식을 사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을 사야 되는데 거기서 뭐를 사야 될까 이 사람들이 고민하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서 더 오를 게 저 PBR이라는 거죠. 특히 한국의 은행주 얼마나 쌉니까? 지금 올라봤자 PBR이 0.4배, 뭐 PER 4배 내지 5배. 저는 직설적으로 작년부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은행에다 예금 알면 그 돈 가지고 은행주 주식을 사세요. 배당 수익률이 은행 예금 금리보다 더 높거든요. 그리고 PBR, PR이 낮으니까 주가가 많이 떨어질 여지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은행주 사가지고 배당을 받는 게 예금하는 것보다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뭐 직설적으로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험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최근에 우리가 가계 자산, 금융자산 배분 보니까요. 보험하고 연금 비중이 한때 32% 같은 게 작년 그 3분기까지 통계가 나왔습니다만 27%로 줄어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과거보다 보험도 안 들고 그리고 해약이 작년 1월에서 11월 사이에 거의 42조 원이 됐다는 겁니다. 보험 해약하면 대부분 손해예요. 우리 가계가 그만큼 먹고 살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보험회사 생명보험뿐만 아니라 손해보험까지도 이 자산이 빨리 줄어들고 있거든요. 저는 보험주는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뭐 비트코인하고 금을 사자. 투자 자산 한 10% 정도는 사자. 뭐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금값과 비트코인을 결정하는 게 미국 달러 지수하고 미 금리거든요. 그런데 미국 대내 불균형이 너무 심화됐기 때문에 달러 가치는 장기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미국 금리
지금 언제 내리느냐 시기 문제지. 지금 적정금리보다 미국 경제력에 비해서 훨씬 높지 않습니까? 금리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미 국채 수익률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갈수록 달러 가치 떨어지고 미 금리 떨어지고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이나 금가격이 오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젊은 사람들한테는 비트코인,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금 좀 사십시오. 뭐 10년 국채 수익률이 4.6%에서 지금 3.4%까지 떨어졌으니까 뭐 일정 부분 떨어졌죠. 그래도 저는 멀리 내다보면은 지금 금리도 높다고 보고 있어요. 우리 잠재 성장이 현재 2%인데요. 저는 2030년 가면 1% 초반으로 떨어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리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잠재 성장률이거든요. 그럼 금리도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멀리 내다보고 계속 채권 사십시오. 그리고 우리 가계 자산 중에서 채권 비중이 지금 한 3%밖에 안 되거든요. 너무 낮다는 겁니다.